지금부터 평택 세교 대책이 재개발의 영업권, 생존권, 쟁취 집회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회를 하는 동안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주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치와 권리를 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채 멀리서 우리와 투쟁을 함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각 대책위 위원장들과 열심히 투쟁 중이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 드리며 우리의 투쟁 의지는 이제 시작이라는 강한 진념으로 오늘 다시 마음을 다짐하고 우리의 영어권, 생존권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구호 제창해 주시겠습니다. 빼앗긴 상가 세입자 갈 곳 없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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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세교 철대위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교 1지구 재개발 구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평범하게만 살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15년째 장사하던 곳이 재개발되면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한평생 장사만으로 두 자식과 아내와 더불어 고생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할 지경으로 새로 가게를 얻기에는 턱도 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며 공탁이라는 것을 걸어두고 소송까지 진행하며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 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가족과 함께 살라는 말입니까?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 곳에서 그대로 장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할 거면 적어도 장사가 될 만한 장소에서 가게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개발조합도 평택시청도 모두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 고통의 개발이 진정한 개발 맞습니까? 더불어 삽시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곳에 또 여기저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삽시다. 기존에 자리 잡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원주민 자영업자도 평택 시민입니다. 저도 평택 시민이고 저의 자식들과 아내도 평택 시민입니다. 개발로 새로이 이주해오는 사람들만이 평택 시민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그리고 제 이웃들이 평택 시민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존권을 법대로 보장해 주십시오. 평택시청은 물론 그 누구도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신 동지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투쟁!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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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역 평택세교 1구역 대책위원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와주셔가지고 우리 민우성 수정위원님께서 인사 말씀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철거만 협의회 투쟁위원회 민우성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지요.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게 웬 난리입니까? 허구한 날 집회다 시위다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를 했지요. 올해는 선거를 할 때 나이, 권리와 국가의 안위를 잘 하라고 권리를 위임해 줬습니다. 내 재산을 반토막 내도 좋고 나의 권리를 반조각 내도 좋다고 그러면서 투표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개발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듣고 있는 분이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반타작 해놓고 그것이 합법이니 하고 떠들고 있는 이 정치인들도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월급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월급을 반 이하로 깎아줄 테니까 계속 다니라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얘기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국민이고 세금도 냈고 의무도 다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중에는 모범납세자도 계시고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지요. 철거민 하면 땡깡이나 쓰고 배운 것 없고 무식한 사람들로 여겨지지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4년 전에는 제가 이 옆을 지나가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집을 팔고 살 때 공시지가로 팔고 사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인허가를 내주는 시장, 지자체장들을 자기 집을 공시지가에 넘길 자신이 있을 때 사인하라고. 자기 집은 절대로 공시지가에 못 파는 사람들이 너네 집은 공시지가로 퍽퍽 팔고 또 돈이 모자라서 이자를 못 간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달리를 시키고 용역을 시켜서 쫓아냅니다. 아침에 부부가 앉아서 오손도손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밥숟가락 놓지도 못하고 들려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참모습이란 말입니까? 이 과거의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실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우리 자자손손이 이렇게 이 더운 날씨, 한겨울에 추운 날씨에 와서 이렇게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없는 곳에서 연설을 하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지금 나이 재산권 수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절대로 생겨나면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지금 전국에서 2,500군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합이나 기타에서 현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구렁텅이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무릎을 쳤을 땐 이미 다 버스고 배고 비행기고 다 떠난 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재개발은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재산을 반토막 내버리고 그 지역에서 문화적 가치를 누리고 있는 영업권 전세권자한테도 어마무시한 철퇴를 내리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들 얘기하죠. 이번에 희한하게 통일된 게 있습니다.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민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과연 민생을 알고 민생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선거용 발언일까요? 그래서 여야가 독히 공이 민생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22대 국회는 엄청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민생의 대표적인 케이스니까요. 멀쩡하게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의무도 하고 납세의 의무도 하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것은 모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나의 것을 돌려달라.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되게 웃깁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 자신도 한심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도둑 맞은 거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뒷짐지고 먼 산 구경합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점진적인 자세로 억울한 이렇게 민원인들이 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난 1월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6월 말이 돼갑니다. 아직 일선에는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옥죄이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사람들을 시끄러워한다. 니네들만 그냥 손해봤으면 입만 다듬고 저 멀리 가서 찌그러져 있으면 될 거 아니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는 절대 안 되죠. 저희는 인터넷도 동원할 거고 유튜브도 동원할 거고 잘못된 이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대장동 사태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던 원주민한테는 꼴랑 200평당 200만원 주고 거기에 분양을 하던 사람이 2,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300%면 2,600만원이 아니죠. 7,800만원이죠. 200만원과 7,800만원의 차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550억 크롭 얘기도 나오고 지하수 얘기도 나오고 저수지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개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수평 이동을 해야 되고 그곳에 원하는 사람은 개발로 나와서 생긴 이익을 아니면 손해를 나눠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살고 있던 주민을 이런 식으로 쪽박을 채워서 내보내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도 멀쩡히 자기 집에서 잘 살던 사람을 재개발한다고 쫓아내니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재개발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제발 좀 말려주십시오. 이거 전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대책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광풍 왜 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소액을 집어넣고 떼돈을 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날파리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불로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가야 되고요. 열심히 근로해서 영업을 해서 이 받는 소득에는 적절한 세금이 부과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마저도 부동산으로 통리를 취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 좋은 예로 바로 이재명 씨죠. 이재명 씨 자기 입으로 자기가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한 번 안 냅니다. 그런데 성남 시민들한테는 뭐 10만원씩 나눠주네 어쩌네 저쩌네 해갖고 표를 얻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여기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오직 한이 맞추고 오직 열통이 터지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일일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언제든지 저희 차량에 전화번호 붙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주변에 말려주십시오. 재개발한다 이러면 무조건 안 해야 되고 자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 개발은 평택 같은 평택시청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요. 삥 뜯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삥 뜯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눈 감고 찍어주고 너도 나도 두들겨 패버리고 해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또 앞으로 있을 이 지자체 선거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진짜로 정당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정당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만국의 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평택시장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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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곳 없는 철거민 투쟁으로 쟁취하자! 쟁취하자!
실행가 있겠습니다.